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당분간은 계속 이 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이 뭔지 이런 것도 다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었던 적분 내용을 뭐 다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앞서 미분에서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은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고등학교나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던 그런 적분들이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가 되고, 뭐 적분 가능하다는 게 뭔지, 또 적분 가능한 함수들이 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마 고등학교 때 적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아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불렀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역도 함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뭐 부정적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쵸 아마? 네. 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그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아마 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거니까 고등학교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장점은 이렇게 쉽게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적분에 대한 성질들을 좀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대문자 f가 존재하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우리가 이런 소문자 f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싶은데 미분해서 얘가 되는 애를 잘 찾으면 좋겠지만 이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왜냐면 미분해서 얘가 될 텐데, 뭐 이런 걸 우리가 거꾸로 찾는 과정이 뭐 사실 뭐 이거를 적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이런 게 잘 존재하는지, f가 좀 안 좋은 함수면은 이런 대문자 f를, 소문자 f가 잘 안 좋은 함수면은 이런 대문자 f를 잘 찾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당연히 만약에 소문자 f가 좋은 함수다, 뭐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하고 뭐 이런 애들이면은 당연히 대문자 f를 잘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함수들에 대해서 적분을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좀 더 안 좋은 함수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산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계산해서 얼마가 되냐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함수가 적분이 잘 되냐, 그러려면은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러블이라고 부르는 어떤 함수가 뭐 미분 가능하다 하면 뭐 디퍼런셔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테그러블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좀 간단하게 그냥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정의를 할 거고, 특별히 얘를 뭐 리만 인테그러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를 뭐 리만 인테그러블이라고, 적분 가능한, 얘는 특별히 뭐 리만 적분 가능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거고, 이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다루는 이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다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르벡 적분이라는 것도 잠깐 만나 볼 거예요. 이게 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임용고시 범위에는 르벡 적분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르벡 적분까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일반화한 거를 르벡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좀 더 정의를 좀 더 넓히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리만 적분 가능하다 요거 하나니까 그냥 이거를 적분 가능하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별해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르벡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이용을 해서 좀 비교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얘를 만나볼 건 아니니까 아마 저 뒤에 잠깐 나오는 정도로만 등장을 할 거예요. 아마 실해석학 이런 거를 이제 가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측도론이라고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이게 뭐 메저 티오리라고 부르는 이 측도론이라는 거를 좀 더 배워야 르벡 적분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그냥 나중에 왜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거를 그냥 적분 가능하다라고 부르는지 얘랑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좀 구별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분할이라고 부르는 건데 혹시 고등학교 때나 미적분학 시간에 이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뭐 계산하고 이런 거 했었나요? 했죠? 했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 뭐 x제곱을 적분할 때 0에서 1까지 얘를 n등분해서 이런 사각형들의 넓이를 생각하면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넓이가 n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1 더하기 얘도 뭐 n분의 2의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무한급수를 정의하는 거 혹시 했었나요? 고등학교 때 했죠? 대답을 선택 그쵸 그 미적분 선택하면은 했죠. 기하 이런 거 하면 아마 안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정적분이랑 무한급수랑 관계가 있다는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무한급수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적분을 넓이로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뭐 0부터 1까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적분을 얘를 넓이로 적분을 넓이로 이해를 해서 뭐 요거를 계산하면은 3분의 1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일반화를 해보겠다 해서 우리가 아까는 정의역 0,1을 n등분했다면 이제 그거를 좀 더 일반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반화하는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할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 어떤 이 컴팩트 인터벌을 분할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얘네들을 이렇게 n 개의 점을 사이에 찍어서 그래서 여기에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얘를 0번째, 얘를 n번째라고 해서 여기에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할을 통해서 이 AB라는 이 전체 구간이 AB가 이 전체 구간인데 이 전체 구간을 작은 소구간들로 나눴어요. 전체 구간을 아주 작은 소구간들로 나누고 나면은 이제 각각의 인터벌들을 이제 각각의 구간들의 이름을 그냥 요 델타 XI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뭐 어렵게 정의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여기에 A, B라는 점을 이런 n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 뿐입니다. 구간이 x0부터 x1까지 x2까지 그래서 n개의 구간을 B를 n개의 구간으로 소구간 쪼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 적분을 우선은 당분간은 이 곡선 아래의 넓이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당연히 뭐 함수가 0보다 큰 쪽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간단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적분을 넓이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니까 넓이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곡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뭐 도형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없어요. 뭐 삼각형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각형들은 다 삼각형으로 쪼개만 할 수 있고 그거 말고 뭐 원이라든지 타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아까 y는 x 제곱 같은 그 그래프 아래에 있는 넓이 같은 거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사실로는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걔를 잘 쪼개서 생각을 하자. 잘 쪼개서 생각을 하면은 직사각형들로 쪼개면은 우리가 그 넓이를 잘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쪼개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이 주어진 구간을 n개의 소구간으로 쪼갠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파티션이 이렇게 파인하다, 이렇게 좀 잘게 잘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좀 이것도 뭐 정의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그냥 이 소구간들의 길이가 되게 작다라고 하면 그냥 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파인이란 말을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니까 그냥 잘게 잘 쪼개졌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왜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 y는 x 제곱 같은 이 곡선 아래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걔를 작은 직사각형들로 쪼개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의 극한을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얘를 잘게 쪼개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 소구간들, 그러니까 분할을 통해 얻은 소구간들의 길이가 좀 작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모든 구간들의 길이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A, B라는 어떤 구간을 n개의 작은 구간들로 쪼갰는데 n개의 구간들의 길이가 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을 하나하나 다 보기는 좀 힘드니까 제일 이 구간의 길이가 큰 거를 좀 대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쉬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분할의 메쉬라고 부르는 거는 기호로는 이 절대값 기호를 써서 뭔가 이거의 크기 같은 거를 나타내는데 결국 이 분할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 구간의 길이들, 제가 뭐 여기 절대값으로 쓰긴 했는데 얘네가 strictly increasing 하니까 사실 이 절대값 기호는 없어도 되겠죠. 왜냐면 xi-1보다는 항상 클 테니까. 그래서 이 메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구간의 길이들을 다 모은 다음에 걔네들 중에 가장 큰 거를 어떻게 보면 대표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메쉬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파티션의 메쉬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냥 걔네들의 우선 파티션을 생각을 할 거니까 주어진 구간이 n개의 작은 구간들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걔네들의 길이가 궁금한데 메쉬라고 하는 거는 구간의 그 작은 구간들, n개의 작은 구간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큰 거, 그 값을 우리가 메쉬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뭐 파티션이 파인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메쉬가 되게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작다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뭐 얼마나 작은지가 좀 애매하니까 뭐 이걸 정의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곡선 아래의 넓이를 작은 직사각형들로 쪼갤 건데 뭐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교해질 거니까 우리가 극한을 취하겠죠. 그래서 그 극한을 생각을 할 거니까 메쉬의 사이즈는 좀 작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n파티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n파티션이라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그냥 n개의 작은 구간으로 쪼개져 있으면 n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n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구간의 길이가 어쨌든 n 개의 구간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 n 개의 구간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거를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스탠다드 n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구간의 길이가 전부 다 같게끔 쪼개졌으니까 메쉬의 사이즈도 그냥 바로 구간의 길이를 n 등분해 준 게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구간을 잘 쪼개고 있다. n 개의 구간으로 쪼개고 우리가 그 구간에 작게 잘린 그 소구간들의 길이가 좀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좀 그거를 잘 얘기하기 위해서 메쉬라고 하는 거를 그 소구간의 길이들 중에서 제일 큰 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메쉬의 사이즈만 작으면은 메쉬의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소구간들의 길이가 전부 다 작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큰 게 예를 들어서 0.1보다 작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소구간들의 길이도 다 0.1보다 작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 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분 가능성 같은 거는 뭐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거를 떠올리면은 우선은 같이 떠오르는 게 연속이지 않은 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발레로 잘 떠오르죠, 그렇죠? 연속이 아닌 거는 뭐 끊어져 있는 거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뾰족한 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적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떠올려 보면은 막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상 적분 같은 거 말고 뭐 이상 적분 같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어떤 컴팩트 인터벌에서 정의된 아예 무한대로 가는 뭐 0일에서 정의돼 있어도 한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막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은 혹시 적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막 무한대로 가는 애들 말고 적분이 안 되는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렇게 쉽게 잘 안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적분 가능한 함수들을 완전히 분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분류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 적분 가능한 함수들이랑 동치인 조건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적분 가능하고 적분 가능한 함수들은 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결국 뭐 연속이고 유계이면은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모르는 상태에서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 가능성이라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배운다고 하면은 모든 함수들이 다 적분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을 나중에 통해서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을 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어쨌든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모든 함수들이 다 적분 가능하면은 굳이 배울 이유가 없으니까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잘 배제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 몇 가지를 정의를 할 건데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 좀 정의하기 위해서 로어 썸이랑 어퍼 썸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말로는 하합, 뭐 상합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우선은 구간은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구간들은 항상 이 컴팩트 인터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닫히는 구간 a, b에서 fx가 6의 2고 아까 제가 방금 그렸던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생각을 당분간은 하지 않고 우선 6개인 경우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6개인 함수를 생각을 하고 구간 A, B를 쪼갭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거는 이 파티션을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 구간이 어떤 n개의 작은 구간들로 쪼개져 있는 상태이고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구간마다 이거의 인피멈이랑 수프리멈을 정의를 합니다. 인피멈, 수프리멈 같은 게 사실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은 그냥 미니멈, 맥시멈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소구간에 대해서 이거의 인피멈이랑 미니멈을 잘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합, 로어 썸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수식으로 적긴 적는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좀 더 편해서 우선은 수식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뭐 fx라는 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뭐 a, b로 이렇게 유개인, 적당히 잘 유개인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할 거고 우리가 어쨌든 관심이 있는 거는 요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잘 정의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넓이로 좀 이해를 해서 우리가 요 곡선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으니까 좀 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넓이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는 사각형의 넓이로 얘를 쪼개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작은 구간을 하나 살펴봐서 얘네들을 이제 n 개의 구간으로 쪼개서 각각의 구간에서 좀 확대를 해서 이 구간에서 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선은 뭐 분할을 뭐 집합으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런 분할에 대해서 저는 각각의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델타 xi로 표시를 했고 메쉬라고 하는 거는 뭐 나중에 잠시 뒤에 필요한 거긴 하지만 메쉬라고 하는 거는 이 구간의 작은 구간의 길이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정의를 하고 나면은 아까 mi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각각의 이 구간에서 제일 작은 거 이 구간에서 정의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대문자 mi는 제일 큰 거 정의를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mi가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대문자 mi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어퍼 썸이랑 로어 썸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로어 썸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어퍼 썸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요 각각 요 어쨌든 이제 뭔가를 더하고 있는데 좀 규칙적으로 얘는 이런 애들을 더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mi 곱하기 델타 xi라는 거는 이제 얘를 가로 세로의 길이로 생각을 해보면 좀 하나의 그림에 표시하기가 좀 그렇긴 해서 다시 그러면 얘네들은 이 여기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겠죠.
요 넓이가 mi 델타 xi가 될 거고, 왜냐면은 요 길이가 델타 xi니까. 그러면은 저 얘를 덮는 이제 요 부분의 넓이가 대문자 mi 곱하기 델타 xi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각각의 구간마다 그 구간에 속해 있는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을 하고, 가로의 길이는 이 델타 xi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로의 길이만 이제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들로 정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하합이랑 이 로어썸이랑 어퍼썸을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구간마다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은 요 넓이는 쟤를 다 덮는 직사각형보다는 작을 거고, 이거보다 좀 작은 이 넓이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뭐 완전히 로어썸 이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 다 더해야 되긴 하겠지만, 당연히 요런 뭐 우리가 아직 적분을 잘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요런 대소관계가 항상 있을 거고, 우리가 이 적분을 넓이로 이해를 해서 얘네들을 잘게 쪼갤 거니까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구간 안에서 뭐 우리가 아직 연속이라고 가정하지 않았지만 만약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대 최소 차이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이걸 증명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연속이고 구간의 길이가 닫힌 구간에서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면 최대 최소 차이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xi랑 xi-1랑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가 점점 붙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딘가로 수렴을 하겠구나. 얘네들의 차이가 줄어드니까 더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그러니까 델타 xi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메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네들은 어디론가 수렴을 할 거니까 뭐 각각에 대해서도 다 더한 것들 또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선은 이 로어썸이랑 어퍼썸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직은 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림은 fx가 0보다 큰 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fx가 0보다 크지 않아도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어도 이제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 있는 넓이랑 좀 연결을 지어보려면은 함수가 0보다 큰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0보다 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의를 함에 있어서는 0보다 크냐 작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니까 뭐 얘가 0보다 크든 작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퍼썸이랑 로어썸을 잘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인테그럴을 하다라는 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을 한 게 뭐냐면, 가끔은 리만 인테그럴을 하다라는 얘기도 할 텐데, 왜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은 리만 인테그럴을 하다라는 거를 배우지만 이거 뭐 좀 더 일반화된 것들도 있어요. 좀 더 일반화된 것들도 있어서 아까 뭐 르벡 적분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리만 스틸체스 적분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더 도입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뭐 이제 좀 이름을 이제 구별을 해서 불러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모르니까 그냥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면, 그리고 아까 강조했었던 것처럼 지금은 닫힌 구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닫힌 구간이 아닌 데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열린 구간 같은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열려 있어도 어차피 한 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넓이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 점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좀 뭐 만약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도 만약에 뭐 이렇게 구멍 난 이 넓이를 계산을 해라 라고 물어보면은 배우진 않았지만 쪼개서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은 어차피 한 점 빠진 거는 넓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뭐 그냥 적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맞다라는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뭐 이런 논의들을 다 좀 피하기 위해서 닫힌 구간에서 깔끔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여기 이 구간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디파인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다 잘 존재하고 바운디드. 아까처럼 뭐 무한대로 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랬을 때 뭐 얘도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아까 봤던 요 상합이랑 하합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돼요. 근데 이가 언제 작아져야 되냐면 모든 분할에 대해서 메쉬의 사이즈가 아주 작은 경우에 대해서 메쉬의 사이즈가 아주 작은 모든 분할에 대해서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면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우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상합이랑 하합이랑 차이가 줄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분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그래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아까 그림을 그렸었던 것처럼 얘네들을 좀 잘게 쪼개면은 이 상합이랑 하합의 차이가 줄어들 테니까. 왜냐하면 구간에서 최대 최소 차이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샌드위치 정리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스퀴징 티오렘이나 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네가 뭐 샌드위치 정리가 뭐 이런 좀 AN 뭐 이런 뭐 수열에서 대소 관계가 있을 때 AN, CN이 뭐 각각 다 뭐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껴 있는 것도 수렴한다라는 것처럼 얘도 이 적분을 우리가 얘네 둘로 일단 그 상한 하한을 찾았으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줄어들면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분할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가 충분히 메쉬의 사이즈가 작은, 메쉬의 사이즈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메쉬를 우리가 그냥 길이로 얘기를 했으니까 모든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메쉬의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얘를 좀 포멀하게라고 썼는데 좀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좀 이해는 하기 쉬우니까 메쉬의 사이즈를 작게 하면은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줄어든다 라는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연속성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가 그 점 델타 네이버후드 안에 있으면은 함수값의 차이가 줄어든다 이런 느낌처럼 모든 분할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으면은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모든 분할입니다. 모든 분할. 우리가 나중에 어떤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안 되고 모든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되게 어려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n 파티션에 대해서만 증명했다고 적분 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쪼갤 때 우리가
이런 구간을 파티션으로 쪼갤 때 이 n등분해서 쪼개는, 저 고등학교 때는 n등분해서 쪼개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저 구간의 길이가 이러면은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해서 가로의 길이를 항상 n분의 b-a로 고정을 시켜놓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일 때는 이 n등분해서 쪼개는 이 스탠다드 n 파티션에 대해서만 보였다고 해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분할들을 생각을 해줘야 적분 가능하니까. 왜냐면 운이 좋아서 되게 n개의 구간으로 잘 쪼갰더니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원래는 되게 안 좋은 함수였는데,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인테그럴을 하지 않은 건데 구간을 n등분했더니 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적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되니까 이 n등분해서 쪼개는 스탠다드 n 파티션에 대해서만 보였다고 해서 적분 가능한 거를 보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제를 몇 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ux라고 정의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0인 요런 함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구간을 주더라도 우리가 넓이는 잘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테그럴을 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일 건지, 그래서 어떤 분할을 생각할 건데, 임의의 분할, 어떤 파티션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뭐 n이 a, b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이거는 함수의 특징을 또 잘 봐야 되는데, a, b가 이 함수 자체가 0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니까, 만약에 저 a, b가 a, b를 고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크게. 뭐 0에 걸쳐 있느냐 이런 거는 조금 사소한 문제니까 이제 그런 거 빼면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요 경우가 조금 더 약간 골치 아플 거고, 나머지 두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임의의 분할을 생각을 할 거고,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는 a, b를 n개의 작은 구간들로 쪼갤 거니까 얘네들을 n개의 작은 구간들로 쪼개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를 진짜 계산을 해서 얘네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 있으면 돼요. 뭐 mi라고 하는 거는 구간은 다 안 쓰긴 할 텐데, 이렇게 정의된 걸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잘 보면은 F가 아니죠. 함수가 U니까 함수의 이름을 그냥 F로 바꿨어. 얘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UF가 더 크죠. 그렇죠? 얘는 수프리멈이니까. 그래서 절대값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잘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파티션으로 구간을 쪼개놓고 각각의 구간에서 최대 최소 차이만 잘 계산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함수값들의 차이를 잘 보면 되는데, 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이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이름을 붙이면 첫 번째, 세 번째에서는 요 값이 0이 돼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상수함수니까 최대 최소 차이가 없어요.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최대 최소 차이가 0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인피니멈 스프리멈이긴 한데 그래도 말로 부를 때는 최대 최소라고 부르는 게 편하니까 첫 번째, 세 번째 경우에서는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얘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 되는데 이미 0이니까 뭐 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얘를 구간을 a, b를 n 개의 구간으로 잘게 쪼개놨으니까 0을 포함하는 구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0이 a, b를 영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구간들을 쪼개놨으니까 0을 포함하는 구간은 소구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0이 특별히 L번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L번째 구간 뺀 거, 이 나머지 어쨌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건데 얘네들도 뭐 쪼개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m1 빼기 델타 x1 L번째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 n번째도 있을 텐데 요 L번째 빼면은 다 0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아까 두 번째 경우도 이렇게 0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A, B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우일 때 생각을 해도 사실 원점 포함한 요 작은 구간 XL, -1, XL 여기에서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최대 최소 차이가 0이에요. 상수함수니까 요 구간이랑 요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0이니까 우리가 요것만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요게 0이니까 얘는 그 최대 최소 차이도 1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함수값 차이가 1이니까 얘는 그냥 델타 XL인데 얘는 메쉬보다 작아요. 왜냐면 메쉬는 델타 XI들 중에서 제일 큰 거로 정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XI들 중에서 제일 큰 거로 정의를 했으니까 메쉬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메쉬가 되게 작은 애들의 작은 모든 분할에 대해서 이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마음속으로는 요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이제 요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니까 메쉬 사이즈를 내가 줄이면 줄일수록 이 상합과 하합의 차이는 줄어들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증명을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그 UX는 인테그러블 하다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할을 잡고 네. 그럼 만약에 UX가 1이 아니면 2면은 네. 만약에 이 1이 아니라 2로요? 네.
근데 그쵸. 2로 하면은 바뀌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선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얘네 최대 최소 차이가 0인 거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해서 원점 포함하는 구간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만 이게 아까는 1이었는데 얘가 2가 되니까 2 델타 XL이 돼서 두 배만 붙고 두 배니까 여전히 충분히 작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스탠다드 파티션이면 네. 구간의 길이가 다 똑같은데 네. 그때는 등호가 성립. 그쵸. 만약에 스탠다드 파티션을 생각을 했으면은 얘가 등호가 되겠죠. 근데 뭐 N 파티션.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모든 분할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스탠다드 파티션에 대해서도 보여야 되고 뭐 스탠다드가 아닌 다른 분할에 대해서도 다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스탠다드일 땐 특별히 등호가 성립하죠. 네. 스탠다드일 때만 보이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네들을 결국 뭐 얘 증명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거는 엡실론 델타 같은 걸 통해서 연속이다 이런 걸 보일 때도 결국은 델타를 엡실론의 뭐 몇 배 이런 걸로 잘 골라주면 됐었죠. 근데 분할에서는 인테그러블 같은 거를 보일 때는 얘네들을 결국은 잘 계산을 해서 몇 배의 분할의 이 메쉬 사이즈로 줄여주면은 됩니다. 이거를 결국 보여주면 됩니다. 이 몇 배인지를 잘 찾아주면 되겠죠. 에프실론 델타 할 때처럼. 왜냐하면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일단 나중에 우리가 뭐 몇 가지 정리를 얘기를 할 텐데 결국 어쨌든 UF 이 상합이랑 하합의 차이를 잘 줄여야 돼요. 잘 줄이면 되는데 얘는 뭐 가로 길이 얘가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그래서 되게 러프하게 부등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고 절대값 씌우면은 어차피 뭐 대문자 mi가 더 클 테니까 곱하기 뭐 절대값 다 그냥 씌워 놓으면은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델타 x i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뽑아낼 거니까 메쉬로 뽑아낼 수가 있죠. 왜냐면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메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죠. 이렇게 메쉬 사이즈가 작으면은 얘도 작아지겠구나.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얘를 어떤 상수로 잘 눌러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뭐 엡실론 델타 같은 걸 할 때도 뭐 이런 걸 했었죠. 뭐 fx가 fa에서 연속이냐 뭐 이런 거 할 때 얘네들을 뭐 특별히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해서 뭐 몇 배의 x-a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됐었죠. 그러면은 뭐 잘 계산해서 여기가 3이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 되니까 얘를 엡실론으로 고르자. 그래서 처음에 그냥 델타를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잡으면은 뭐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했던 거는 얘네들을 x-a의 차이에 몇 배로 이 상수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게 중요했는데 여기서 또 비슷하게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줄여야 되니까 얘네들의 차이를 이제 줄이려고 보니까 이제 이런 뭐 부등식을 써보니까 이 메쉬로 잘 뽑히고 이제 문제는 얘네들을 상수로 잘 눌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가 뭐 C가 되는 사실 바운디드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함수가 아니, 이 함수가 유괴니까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도 다 유괴니까 얘도 뭐 넉넉하게 줄여줄 수 있어요. 뭐 어차피 다 유괴일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그냥 A, B에서 fx가 유괴예요. 그러면 얘 그냥 m이라고 쓰면 좀 뭐 c보다 작아. 왜냐면 유괴라 그랬으니까 이런 c 그냥 존재하겠죠. 유한한 값으로. 그래서 얘를 그냥 다 눌러요. 그러면은 각각의 구간에서도 다 작을 테니까 뭐 넉넉하게 자르면은 아니 넉넉하게 부등식을 쓰면은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각각의 mi 다 c보다 작고 얘도 c보다 작고 그럼 얘가 전체가 다 2c보다 작은데 n 개가 있으니까 2nc로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이러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분할에 대해 좀 혹시 제가 빨리 하고 있네.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제 앞에 얘는 가만히 있고 저 삼각부등식 써서 이렇게 쓰고 어차피 얘네들은 각각의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C보다 다 작겠죠. 그래서 얘도 C보다 작고 얘도 C보다 작아서 이 C보다 작은데 n 개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상수 잘 찾았네.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모든 분할인데 메쉬가 되게 작은 메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n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쪼개고 나면은 사실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n이 무한대로 가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n 같은 게 붙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뭐 이런 거 고를 때도 뭐 얘를 뭐 엡실론 분의 1 뭐 이렇게 고르면 안 됐었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대충 부등식을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떤 상수로 잘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상수를 항상 존재하는 건 맞는데 뭐 유괴라 그랬으니까 항상 이렇게 찾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아는 숫자들로 n 의존 없이 n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상수들로 잘 찾아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만약에 이게 다 성립했으면은 모든 유괴인 함수에 대해서 다 뭐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과격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정리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낼 텐데 첫 번째로는 모노톤 함수는 항상 적분이 가능합니다. 단조 증가하든가 단조 감소하든가 걔네들은 항상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조 함수는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속 함수도 적분이 가능 연속 함수도 적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유괴인 거를 가정을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유괴인 거 사실 뭐 연속이면은 유괴니까 우리 그것도 쓸 텐데 그래서 단조 함수도 적분 가능하고 연속 함수도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 적분 가능하지 않은 예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아닌 것 중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단조가 아닌 거, 연속이 아닌 애들은 적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속 함수 중에서 적분이 안 되는 예를 찾으려고 하면은 없겠죠. 왜냐면 연속 함수는 항상 적분이 가능하니까. 저 뭐 각각의 이제 증명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단조 함수는 이런
계속 뭐 증가하는 거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면은 될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부등식을 잘 쓰면은 되는데, 단조함수면은 왜 좋은지, 그러니까 단조함수면은 왜 적분이 가능한지 뭐 테크니컬하게 증명을 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에게 구간을 쪼개놓고 i번째 뭐 i 플러스 1번째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뭐 증가하는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하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당연히 그냥 보통 책에서 막 넘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에서 책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모노톤이라 그랬으니까 증가하는 거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감소하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만약에 증가하는 걸 보였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감소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겠죠. 보통은 뭐 마이너스 f 같은 거 생각을 해주면은 되니까. f가 인크리징이면 f가 디크리징인 거는 마이너스 f를 생각하면 된다. 정말 마이너스 f를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이것도 같이 보여야겠죠. f가 인테그러블 하면 마이너스 f도 인테그러블 하다. 이거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디크리징일 때 따로 증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보여서 f가 인크리징이면은 적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f는 디크리징이고, 아까 마이너스 붙인 거 인테그러블 하다라 그랬으니까 인테그러블 하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노톤이 왜 좋은 함수냐라고 하면은 사실 모노톤인 거를 보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어떤 함수가 모노톤이면은 이제 적분 가능한 걸 알았는데 모노톤인 거를 보이는 거는 미분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진짜로 뭐 엘레멘터리하게 xy 가지고 와서 fx, xy 뭐 이거를 보이든가, 아니면은 뭐 미분이 가능하면은 뭐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될 텐데, 어쨌든 두 방법 다 좀 귀찮아요. 그래서 모노톤인 게 뭐 좋은 성질이 있는 건 맞는데, 어떤 함수가 모노톤인 거를 보이는 거는 이게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뭐 문제 같은 거를 풀 때는 뭐 그렇게 자주 이용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뭐 모노톤인 게 좋은 이유는 얘네들 이렇게 구간을 잘게 쪼갤 텐데 얘네가 인크리징 하니까 작은 구간을 쪼개서 봐도 인크리징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대문 최대값으로 보면은 mi라고 정의하는 거 있죠. mi 플러스 1이랑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항상 mi 플러스 1이 큽니다. 왜냐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값 찾아도 얘가 더 크고, 특별히 최대값은 양 끝점에서만 이런 최대 최소가 다 구간을 쪼갰을 때 양 끝점에서만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볼 텐데 최대 최소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다 양 끝점에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연속 함수가 왜 인테그러블 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균등 연속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등 연속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필요한지, 왜냐면 연속성이면 각각의 점에 대해서 연속이란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인테그러블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간이 전체가 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한 점 한 점에서의 적분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건 아니라 구간 통째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컨티뉴어스만 가지고는 한 점 한 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컴팩트 인터벌에서 연속이면 균등 연속이니까 균등 연속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 구간 전체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델타를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증명은 이제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뭐 넘어가지 않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증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일 텐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뒤에도 조금 더 성질이 있긴 한데 뭐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책에는 좀 없지만 그래도 뭐 좀 더 중요한 성질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